자,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2일 마감 시황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간 하루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약간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밀렸지만 뭐 31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20포인트 해봐야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5위까지 상승 종목이 거의 없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가 상승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삼성 SDI, 뭐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 뭐 넷마블 같은 종목도 좀 움직였고요. 뭐 포스코케미칼, 또 대한항공. 요 근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주가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종목까지 만약에 하락했다면 오늘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올라온 걸 대비 생각하면 뭐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승 쪽으로 계속 바라보신 입장에서는 물량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하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옐런 그 재무장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첫 재무장관이죠. 그의 언급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오늘 뭐 견인했던 종목들 좀 보고요. 원달러도 좀 볼까 합니다. 일단 수급 쪽으로 좀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이 왜 조정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죠. 일단 해외 시장을 잠시 보면 오늘 해외 시장 보시면요, 나스닥 미니도 0.5% 정도의 하락을 했고요. 지금 독일, 프랑스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니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2시 정도까지는 하락을 안 했어요. 플러스권에 있었죠. 플러스권에 있다가 결국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이 하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유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찍어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출신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인데요. 그가 지금 그 미국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것, 부자증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콕 찍어서 불법 거래에 쓰이는 뭐 화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라가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전 세계 시장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버블을 많이 끼운, 그러니까 버블이라도 가장 상승 많이 했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그 비트코인 상승하고 난 다음에 2주 전에 얼마까지 상승했으면 46,600불까지 상승했어요. 4,2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되면 31,000불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2주 만에 엄청나게 빠진 거고 이틀 만에 10%가 빠졌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시장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상승할 마인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어주는 모습이 나와버리게 되면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선두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것도 그냥 뭐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 출신, 실제로 재무장관이 경제 대통령이나 다름없죠. 그가 비트코인을 콕 찍어서 얘기해버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잠깐 밀리니까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던 뭐 동학들이나 동학개미라든가 아니면 뭐 세력들 있겠죠. 뭐 외국인이나 기관. 자, 그들도 갸우뚱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밀리게 되면 일단 개미들이 엄청나게 시장을 사모하는데 그들이 시장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상승하고 있거나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 그게 더 힘을 발휘하는 거지. 선두주자가 만약에 흔들리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가장 강세였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또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엄청 상승했다가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가들 힘들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시장에 더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넷 옐런이 지금 시장의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불의 재정정책을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부자증세는 서로 엇갈리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부양책에 대한 상쇄 효과가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막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그 어떤 효과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옐런의 그 발언이 무시 못할 일이죠. 특히 법인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정된 악재잖아요. 그럼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고점일 때마다 물량을 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 세계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폭락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취임한 날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갔어요. 그 이유는 감세였습니다. 감세 정책이 증세로 바뀐다? 시장 상승 동력이 하나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금리는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승에 대한 그 마인드가 굉장히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인상을 다 안 했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상태에서 바이든이 뭐 불확실성을 제고해주는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수급 쪽을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 또 매도했죠. 개인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야, 대단하죠. 개미들이 받아주는 거. 선물을 또 외인이 삽니다. 5,400억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외인이 개인 1조 6천억을 받으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갔죠. 외인은요 또 수동적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인 여기서 제가 느낀 바는 외인이 수동적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는 것 같고 선물은 그리고 높을 때마다 현물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비차익에서도 지금 6,200억이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에서 기관이 1,000억 외인이 6,200억 그래서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 두 개를 한번 봤어요. 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12월 29일. 12월 29일이면요. 한 달 전도 안 되죠. 그죠? 20일 전에. 현재 오늘 22일까지 한 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얼마 샀냐면요. 15조를 샀어요. 15조. 12월 29일부터 1월 20일까지 20거래일도 안 돼요. 한 달이 안 되는데 15조 6천억을 삽니다. 메인은 선물을 3조 4천억을 팔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와, 좋게 생각하면 개미가 정량 강하구나. 근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때 들어온 거 12월 29일부터 1월 20일까지 차트를 잘 보면 이거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월 29일이 여기죠? 여기 올라갑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 주가가 확 뛰어오를 때에 개미는 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렸어요. 그러는데 언제부터냐면 11월 11일부터는 주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일자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자별로 보면 11월 11일부터는 얼마나 샀을까요? 기관들을 한번 보려고요. 12월 11일. 12월 12일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12월 29일부터 1월 11일이죠. 죄송합니다. 1월 11일. 1월 11일부터 외인 개미가 얼마나 샀나 볼게요. 1월 11일부터는 기간은 12조입니다. 그러니까 15조, 12월 29일부터 15조 샀지만 올라갈 때 지금 보시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먹었는데 시장이 먹혔는데 여기서부터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요거는 성공을 했다. 요거는 실패했다. 그러면 요거는 요때 제가 아마 분차트에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아침에 바로 올라갔다 바로 무너졌다고. 여기서 바로 올라갔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분산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 아마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하는 동안은 개미들이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여기서부터는 15조 6천억, 여기서부터는 12조 정도가 돼요. 12조 5천억.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개미들이 주가를 끌어당겼다고 보기보다는 물량을 받아먹었다로 해석이 됩니다. 저기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악재 같은 데 물리면 이거 다 매물입니다. 이거 100%. 다 매물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주가 상승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예탁금이 엄청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상승해가지고 횡보하거나 조정 줄 때 12조를 받았고요. 올릴 때는 못 받았어요. 올릴 때는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쫙 빨아 올릴 때 공통점은 개미가 샀더라도 막판에는 다 상승으로 마감시키는 개미의 저력이 있었다는데, 그 저력이 여기서부터 없어졌고요. 그 없어진 금액이 약 요것만 13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개미가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웨인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또 고점에서 수동적으로 보세요. 사도 주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수동적으로 기관이 팔아서 올린 상황, 주가가 빠진 상황. 그래서 웨인은 또 올라오면 단타 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웨인들의 선물 매수가 주가를 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웨인들 매수하고 땡긴 적은 딱 하루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인은 계속 수동적 매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고점마다 현물을 좀 버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달러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원달러 역시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다시 60일선 관통 시도를 하죠. 자, 4일 전에 돌파하다 실패하고 밀렸는데 오늘 양봉세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역유환율에서 올라가고 월요일에 더 올라가 버리면, 일단 환율적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쪽에 베팅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약간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또 올린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종목들 보시면 제가 여기 관심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 끝까지 5위까지는 상승이 없고요. 6위부터 9위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위권에서 좀 있었고요. 없어요. 쭉 없다가 20위권, 30위권에서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위권에 좀 있었는데, 빅히트, 뭐 넷마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갔고요.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언택트 관련주 올라왔고요.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녹십자 정도,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요 종목, 요렇게 간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사실 요 두 종목이 만약에 빠졌거나 요 두 종목이라든가 빠졌으면 사실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겠죠. 삼성전자 마지막에 밀리긴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수급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수급 보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만 받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량도 결국 개인이 받아준 물량이다. 삼성전자 모든 물량이 다 개미가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인들이 뭐 전체 지분은 55%니까 뭐 걱정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거는 그냥 굳어있는 물량이거든요. 개미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이 시장에 견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라고 멈추게 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에 들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요. 월요일날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올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수급이라든가 원달러라든가 또 빅스 코스피 뭐 이런데 여러 군데서 좀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하방을 쪽으로 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목소리 톤이나 이 방향성이 하방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누른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튤립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너도 나도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사서 끝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 튤립이 지금 얼마입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S&P 500에 대해서 현재의 그 주식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가치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지금 한 23배 정도 됩니다. 23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닷컴 버블 시절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예. 결국 지금 기업들의 수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는 거 보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마감 시황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해서 해주고 돌아간 상황을 얘기해 주다 보니까 흐름이 하방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점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볼라서 나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나신 분들은 원금만 매매하시든가 이익만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많으면 원금만 하시고 이익이 적으면 이익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 그러다가 상황을 봐서 뭐 저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저점 매수 언제쯤인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요 근래 개인들의 모습은 조금만 내려도 샀던 그 모습이라 저점의 그 위치가 서로 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라이브를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